그러니까 허벅지가 아프신 분들은 이걸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쭉. 늘 말하지만 힙스러스트는 이 10kg짜리가 끼면 안 돼요. 20kg짜리 껴야지 그게 힙스러스트입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엔 빈약한 엉덩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믿기지 않겠지만 두 분이 엉덩이가 굉장히 빈약하셨어요. 준비님은 지금 엉덩이 좀 대표적인 거잖아요. 엉덩이 한번 보여주세요. 엉덩이 사이즈 굉장히 자신 있으신 스타일이시고, 원래 동훈쌤도 엉덩이가 진짜 빈약했잖아요. 엉덩이는 지금 그래도 라인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펌핑하고 올게요. 그래서 엉덩이는 크게 해부학적으로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건 일단 대둔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둔근은 뒤로 이렇게 크게 빠져나올 수 있는 큰 근육이기 때문에 대둔근은 진짜 중량만 잘 치면 충분히 키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중둔근이랑 소둔근은 사실 막 집중적으로 타깃하기도 힘들고 비대가 조금 힘든 반면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면 어느 정도 근육이기 때문에 커져요. 실제로 빈약한 엉덩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시면 두 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엉덩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엉덩이 좋으시다. 저는 남자치고 웅둔근이랑 대둔근 어때요?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크고. 그래서 어찌됐든 왜 본인이 얼굴 빨개져요? 어이없네? 엉덩이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근막 이완,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엉덩이를 바로 못 써요. 왜냐면 이미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근막 장근, 대퇴 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단축되어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그러면 엉덩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알려드릴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가장 먼저 대퇴 근막 장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셔야 골반이 움직이고 엉덩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집에 의자나 아니면은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잡고 쭉 그냥 다리를 한쪽 다리에 세우고 한쪽 다리를 펴주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최대한 이완이 돼요. 근데 여기를 이완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쭉 할 때 내릴 때 호흡을 후. 우와, 진짜 시원해요.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바꿔서 골반이 움직여야 엉덩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몸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쭉, 그렇죠. 힘 빼야 돼. 힘 빼고 호흡 후. 그렇지, 힘 빼고 후. 그래서 이게 한 이렇게 늘려주는 거를 30초에서 50초 정도 쭉쭉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근막장근이라고 이쪽 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가 늘어나야 골반이 자유롭게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둔근을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할수록 엉덩이 개입도를 높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많이 뭉쳐있다 하시는 분들은 골반이 돌아가는 거를 이게 뭉쳐서 잡아서 골반이 안 돌아가고 허벅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허벅지가 아프신 분들은 이걸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웜업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어브덕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헬스장에 있는 머신으로 중량을 올려도 되고, 집에서는 밴드 끼고 하시면 돼요. 어브덕션은 일단은 앉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릴 때 제가 중둔근 쓰인다고 했잖아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이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중둔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둔근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면 먼저 선피로를 줘야 그나마 중둔근이 커집니다. 중둔근이 비대가 대둔근처럼 크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비대가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세요. 중둔근을 먼저. 자세는 쭉 해볼게요. 20개를 먼저 할 건데 간단해요. 쭉 보면은 엉덩이가 눌려 있어야 여기가 들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엉덩이는 이렇게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러려면 여기 기립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핵심은 코어예요. 허리가 펴져야 엉덩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아볼게요. 늘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이게 아니라 허리 쭉 피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코어가 중요한 거예요. 쭉 펴서 늘려주고, 벌릴 때는 최대한 더 많이 벌려줄수록 여기 이제 중둔근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벌릴 때는 최대한 넓게, 그렇지, 넓게. 그리고 항상 허리를 세워주고 몸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진 게 좋아요. 만약에 몸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벌어지는 범위가 다르죠. 이것도 타겟 범위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좀 중둔근 더 개입할 거니까 상체를 숙이고 더 많이 벌려주려고 해주는 게 좋아요. 쭉, 그렇죠. 5개 할게요. 하나 더 벌려요. 둘, 셋, 더 안 벌려진다. 넷, 마지막. 오케이.
내려와서 자 다음 내고 자 시작 하나 그렇죠 쭉 벌려주고 둘 그렇지 벌릴 때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 패드의 위치가 중요한데 패드의 위치가 무릎에 닿을수록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지금 허벅지 중간에 닿았잖아요. 강도를 높이려면 거의 그렇죠 더 안쪽까지 들어가고 엉덩이가 붙이면은 벌어질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가벼운 무게 때는 좀 끝에다 대고 무게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허벅지 중간에 둬야 조금 더 엉덩이 힘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기립근을 세워주고 상체를 숙여준다. 할 때 여기가 절대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보면 기립근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하나 둘 셋 좀 더 모아요. 네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횟수는 20개씩 무게를 계속 올려가서 5세트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운동을 해볼 건데 그거는 힙스러스트를 할 겁니다. 제가 힙스러스트는 많이 강조하지만 몇 안 되는 허벅지를 관통하지 않고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예요. 스쿼트는 무게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올리는 반면 힙스러스트는 무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힙스러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힙스러스트는 아까 중둔근이랑 다르게 대표적으로 대둔근을 작용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힙스러스트는 제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자세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자, 힙스러스트는 아까랑 다르게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대둔근은 수직으로 움직일 때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 중둔근을 이렇게 벌릴 때 많이 쓰는 근육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무게가 힙스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적으로 제일 가깝게 붙어 있다는 장점이에요. 스쿼트처럼 무게가 한번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밴드를 끈 이유는 우리가 중둔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다리는 바깥쪽으로 벌릴 때 중둔근이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밴드 저항을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리고 있기 때문에 중둔근을 많이 쓰여요. 그래서 힙스러스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때처럼 올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거를 같이 섞어서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상태에서 중량을 들면서 대둔근이랑 중둔근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턱을 누르고 상체를 살려서 허리에 여기 복근에 힘을 준 상태를 가져가셔야 되고 다리 위치가 멀리 갈수록 햄스트링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사실 케바케거든요. 다리 길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엉덩이에 조금 더 쓰고 싶다고 하면 다리를 조금 더 당기고 쭉 내려갔다가 올리고 벌려주고 이걸 2번 해주시는 거예요. 내리고 올리고 벌리고 벌리고 오케이 내려서 벌리고 벌리고 그렇죠 쭉 올리고 벌리고 그리고 항상 할 때 중요시하는 거는 발끝이 항상 바깥쪽을 향하게 있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엉덩이는 일자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발끝을 살짝 벌려주셔야 엉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수축과 이완 속도도 중요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수축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팡 벌리고 벌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늘려주고 팡 벌리고 은비님 무릎 보면은 무릎이 내려갈 때 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돼야 엉덩이가 늘어나요. 이렇게 쭉 무릎이 뒤쪽으로 가야 엉덩이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무릎이 안 빠지고 뒤로 갈수록 허벅지랑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내릴 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늘 말하지만 힙스러스트는 이 10kg짜리가 끼면 안 돼요. 20kg짜리 껴야지 그게 힙스러스트입니다. 20kg씩 껴야 되는 이유가 보면 20kg 껴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kg는 다리에 껴요. 하나 둘 올릴 때 팡 벌리고 그렇지 셋 그렇죠. 항상 턱은 누르고 네 밀 때 뒤꿈치로 팡 다섯 그렇지 내렸다가 올릴 때 더 빠르게 팡 여섯 바로 내려 아홉 쭉 팡 15개 남았어요. 오므렸다가 팡 네 마지막 팡 벌리고 오케이 쭉 안고 애니팡이에요. 라스트팡 할 뻔했다. 아직 좀 덜 힘든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힙스러스트는 15개씩 5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둔근이 특히나 힘이 많이 들어가고 대둔근까지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일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운동, 스텝업이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스텝업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진짜 좋은 동작이에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뭔가 런지랑 비슷해 보이는데 런지랑 좀 다른 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런지는 이렇게 좀 낮은 자세에서 하기 때문에 허벅지 개입도가 높은 반면에 이거는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길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스텝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려갈 때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 엉덩이랑 대퇴근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저항성을 가져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갈 때 뒷다리도 같이 구부려줘야 돼요. 그래야 엉덩이가 이완되는 느낌이 있어요. 쭉 내려갈 때도 여기 구부려서 내려 여기까지는 내려줘야 이제 스텝업의 최대한의 장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만 내리면 좀 내려가다 망한 거예요. 엉덩이가 이 정도 더 구부려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업 그렇지 다 구부리면서 사뿐히 그렇지 뒷다리가 구부려줘야 이렇게 쿵 내려가면 안 되고 내려갈 때 뒷다리도 받아줘요.
오케이, 그 정도는 받아줘야 돼요. 쭉 구부렸다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할 때 상체를 세우느냐 숙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커요. 만약에 상체를 세우게 되면 허벅지에 조금 더 개입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상체를 살짝 숙이게 되면 엉덩이가 더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적은 대둔근이기 때문에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디딘다리 뒤꿈치를 밀고, 내려가는 디디는 다리가 살짝 다리를 구부려주면서 무게를 받아준다. 이 정도 개념을 갖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상체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허벅지랑 무릎 쪽에 무게가 다 실려요. 그래서 상체를 살짝 숙여서 일어날 때 뭔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느낌? 위에 계단을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상체가 계속 세워져 있어야 되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엉덩이는 이 기립근이 살아있어야 엉덩이를 쓰여요. 만약에 상체가 기립근이 이렇게 말려 있으면 이렇게 되면 허벅지로 다 무게가 넘어가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그렇지, 이렇게 되면 허벅지가 아픕니다. 기립근을 세워서 허리를 세우면 엉덩이 이렇게 딱 라인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디딘다리 뒤꿈치로. 그래서 이 동작 스텝업을 왜 넣냐면 한 발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이에요. 밸런스를 잡을 때 속근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엉덩이 사이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속근을 쓸 수 있는 운동을 섞어주면은 엉덩이 성장은 진짜 빨라요. 루틴을 짤 때 그냥 막 짜는 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거, 중둔근, 대둔근 쓰는 거,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섞어주셔야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기립근 세우는 게 가장 큰 운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어날 때는 항상 디딘다리 뒤꿈치로 일어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네거티브도 천천히 저항감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무릎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한쪽 다리로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모이면은 이제 발목이랑 무릎 부상이 와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무릎이 고정된 상태에서 일어났다가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스텝업도 마찬가지로 20번씩 5세트를 해주시면은 오늘 엉덩이 루틴의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가장 먼저 대퇴근막 장근을 이완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먼저 한다. 다음에 힙 어브덕션으로 이제 중둔근을 펌핑을 시킨다. 다음에 힙 스러스트로 대둔근을 펌핑을 시키는데 밴드를 껴서 중둔근도 가져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업으로 이제 밸런스를 가져가면서 대둔근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소를 30분까지 꼭 해주셔야 엉덩이랑 다이어트랑 근성장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루틴표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꼭 엉덩이, 빈약한 엉덩이를 좀 뻥튀기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핏블리 쌤들이랑 해봤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저랑 같이 운동을 좀 해보고 컨텐츠를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저와 진짜 빡세게 운동 컨텐츠 촬영을 하고 싶다면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스 내비 어플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 플랫폼이라고 해요. 유스 내비에서 12월 25일까지 진행하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와 함께 이벤트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핏블리와 함께 컨텐츠를 촬영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 좀 관심이 있거나, 뭐 운동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 운동을 좀 배워보고 싶고,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되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유스 내비 앱을 다운로드 후 60초 챌린지에 나만의 홈트레이닝 영상을 올리시고, 댓글로 저를 만나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추후 선정을 통해 함께 컨텐츠 촬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스 내비는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체험 및 봉사활동 종합 정보 사이트로서 정부 산하 서울시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을 하고,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청소년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준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